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 국가수 오늘도 다 함께 출발! 안녕하세요. 강주에서 활동하는 지오 타투 한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에서 작업하고 있는 호리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타투하고 있는 유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타투하고 있는 콤마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수강생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강을 받는 사람들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채찍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채찍보다는 보듬어주는 성향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강생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내가 유동적으로 바꿔가면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이제 약간 뒷받침이라든지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강이 이렇게 오면 거의 상업적으로 갈 것인가, 약간 나는 명예를 좀 안을 것인가, 선택사항을 약간의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눠주긴 해요. 이게 내가 앞으로 목표를 정할 때 정말 상업적으로 가서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컨벤션을 가서 뭐 상을 탈 것인가, 분류를 나눠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스승이 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누굴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된 것 같고, 옛날에 솔직히 타투 가르쳐 주시는 분들 양아치도 많고 뭐 팔아먹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많아서 그냥 좋은 선생을 만나야지 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 타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승이 못나도 본인이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과정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사자가 얼마만큼 간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은 인스타 사진에 속지 말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사기를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 막 이랬던 시절이 아니라서 뭐 2번 정도의 그런 실수가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독학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실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잘 알아봐서 좋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에 혼자 섣불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형님처럼 좀 독학으로 타투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는 게 많이 없었을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쉽게 얘기하자면 왜 돌아서 가냐, 그냥 편하게 내가 먼저 가본 길에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또 이게 사람 몸에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타투다 보니까 뭐 정성이나 세밀한 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를 많이 찝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독학은 완전 비추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가르치다 보니까 잘 가르쳐도 잘 못 배우는 친구도 있고, 못 가르쳐도 잘 배우는 친구가 있는데,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어딜 가서 배워도 델로면 된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센스라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기억자를 알려줬는데 진짜 센스가 있는 애들은 그 다음도 자기들이 알아서 막 뭘 할 줄 알고, 센스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느낌? 타고난 애들은 굳이 스승이, 굳이는 아니지만 스승님이 뭐 요 정도의 한계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친구들은 뭐래도 안 되고, 절실함이 내가 얼마나 절실하냐, 그런 입장에서 좋은 스승님이 그렇게 핸들링을 좀 잘해준다면 청출어람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배우는 친구들도 자기가 열정을 선생님한테 잘 보여줘야 되고, 선생님도 그걸 잘 받아줘야 되고, 서로 엄청 잘 통해야 되거든요. 선생과 제자가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거는 배우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신경을 덜 써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결론은 서로 잘 맞아야 된다. 열심히만 해라. 그럼 잘 가르쳐줄게. 부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요즘에는 타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홍보, 인스타 사진 같은 거나 사진 기술들이 굉장히 이게 높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작가들까지 동원해서 찍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델들의 이용한 뭐 컨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조금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잘 몰랐던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배울 때부터 진짜 아날로그 시대? 약간 지금은 이게 약간 스마트 시대로 변해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고 요새는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제자가 나보다 돈을 잘 번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그 가르치는 사람이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배아파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타투 수강을 그렇지. 하면은 안 돼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뭐 제자가 잘 되면 좋을 수도 있고 배도 아플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모든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는 뭐 수강은 아예 하질 않았고 뭐 동생들이 와서 알려달라 그러면 뭐 그거야 기꺼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도제 관계를 막고 뭐 이렇게 되는 순간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뭐 앞으로 영원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존경심이 좀 든다 할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타투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빨리 배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윈윈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게 경력이 된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높을지언정 맞아. 이제 요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틀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형님도 요즘 트렌드 알고 저희도 알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모르면서 배우고 약간 오늘의 결론은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면은 존경스럽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다. 정말 솔직히는 부럽고 배가 아프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 제자면은 차라리 못 버는 것보다는 당연히 잘 버는 게 낫고 그래야 이제 서로 계속 연결되지. 저한테 배웠는데 돈을 못 벌면 어차피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들이 잘 버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저랑 같이 있던 동생들이 이제 같이 있다가 따로 나갔는데 오늘 잘 버는 친구들은 있는데 지금까지 나보다 잘 버는 친구들은 못 봤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평생 갈 타투를 나한테 받으러 오는 손님도 되게 고맙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나한테 뭘 배우러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거든. 그 제자가 잘 가르쳐서 그 결과가 되게 좋아서 뭐 수입적인 면이나 잘 된다면 정말 청출어람의 가장 좋은 느낌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스승님보다 나은 길을 가고 있으니 무조건 못 버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죠. 나갔을 때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한테 배웠던 동생들이 나갔는데 돈을 못 번다는 뭐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문신도 잘하고 그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가 아픈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나가서 많이 벌어라. 소고기 먹자. 아니 냉삼에 소주. 아, 자꾸 아무래도 이게 타투이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요새 시대에는 뭔가 내가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든지 뭘 하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를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또 돈을 쓰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타투이스트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어가지고 비수기 때 참고 있다가 성수기 때 벌면은 그거를 조금 쓰지 않나. 그리고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뭔가를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을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동생들한테 밥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돈이 이제 안 모이는 그런 이유는 타투이스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이제 되는 분들은 일을 두 가지를 꼭 벌려요.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너무 반복적인 일이 타투가 눈 뜨면 타투하고 저녁 되면 집에 가고 이 반복적인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타투이스트들이 생각에는 다른 생각을 한 번씩 하고 다른 쪽으로 또 뭐 기술적으로 펴보고 싶은 생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계속 또 망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주위에 타투이스트 손목 한 번씩 봐주세요. 일단 시계가 우선일 거고 차가 우선일 거고 외형적인 모습을 꾸미는 게 거의 다 우선이고 또 즉흥적인 사람들도 많고 자유로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통장에 돈을 넣는 것보다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뭐 저 역시 그렇고 통장을 그래서 보기가 싫은데 자유분방한 성격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오늘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롤렉스. 롤렉스. 이유가 너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타투를 하지만 뭐 형님이나 이제 뭐 동생분들이나 주변의 타투이스트를 보면은 성격이 대부분 되게 좀 개방적이시고 자유로운 느낌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등바등하는 이런 느낌의 삶이 아니라 되게 즉흥적으로 그 순간순간을 좀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느낌?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은 직장을 다녀서 뭐 저축이라는 것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되게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막 근데 각자 이유는 다 틀린데 왜 돈이 없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를 아는 타투하는 사람들은 제가 타투씬의 3대 미스터리가 돈을 그렇게 버는데 왜 돈이 없냐, 그게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이유를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케팅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시작하는 동생들보다 형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처음부터 타투를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뭐 틱톡도 하고 유튜브 욕심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릴스도 기본적으로 찍고 그 이제 조그만한 거 타투하면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유행하는 거. 이것도 기본으로 다 하고. 근데 타투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이런 게 요즘 하는 친구들보다 열정이 안 하는 거면 열정이 조금은 떨어진 게 아닌가. 다 해야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생각인데, 옛날에 내가 돈 잘 벌 때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때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돈을 버냐, 안 그래도 난 손님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나를 알리지 않으면 맞아요. 손님들은 내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님이 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거에 좀 옛날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말이 맞긴 맞지. 먹고 살려면 해야지. 자, 오늘의 결론은 먹고 살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타투 가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